블루오션 크루즈 본사 60층 회장실에서 김서준 회장은 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근 전 이 시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만드는 장관은 35년간의 해군 생활 동안 수천 번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에는 회사의 자랑이자 그의 평생 꿈이었던 초호화 크루즈선 프린세스호에 대한 악평들이 가득합니다. 서준은 태블릿을 다시 한번 들어 리뷰들을 읽어내려갑니다. 크루즈 여행이 버킷리스트였던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연로하다는 이유로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노인 고객을 귀찮아했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는 마치 불청객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라는 블루오션의 민낯입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영어로 된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레스토랑에서는 마치 귀찮은 손님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줄 알았다면 더 비싼 유럽 크루즈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서준의 굵직한 손가락이 리뷰를 계속해서 넘기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짙게 패여갑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군인다운 날렵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해군에서 전역한 후 크루즈 사업을 시작할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은퇴한 군인이 무슨 서비스업이냐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선에서 수백 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터득한 조직 운영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국적도, 나이도, 지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그가 해군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말이었고 블루오션을 창립할 때 내건 첫 번째 경영 이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안 크루즈 한 척으로 시작했지만 이러한 서준의 철학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블루오션의 따뜻한 서비스에 감동했고 입소문을 타고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선사가 되었고 특히 최신의 선박인 프린세스호는 완벽한 서비스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고 있는 리뷰들은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들인 현우가 들어섭니다. 38세의 현우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세계 유수 기업들에서 경력을 쌓은 뒤 5년 전부터 블루오션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세련된 수트 차림의 현우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리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조회수를 올리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도 95%를 넘고 매출도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현우의 말에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는 통계나 매출액으로 측정할 수 없어. 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 하나를 집어듭니다.
20년 전 블루오션의 첫 번째 크루즈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새하얀 선체에 페인트로 직접 쓴 모든 승객은 VIP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준의 시선이 그 문구에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현우야, 우리가 잃어버린 건 숫자나 매출이 아니야. 우리의 초심을 잃은 거지.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감성적인 경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서준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슨 효율성이고 노인과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어떻게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거냐? 순간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아들의 말대로 시대는 분명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만큼은 결코 시대의 변화로 포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휘관은 항상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나 통계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집 옷장 앞에 서서 오래된 옷가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년 전 해군에서 전역할 때 입었던 민간인 옷부터 창업 초기에 입었던 낡은 정장까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옷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는 특별히 낡은 면바지 한 벌과 오래된 체크무늬 셔츠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런 옷이 필요할 때가 왔구나. 서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그는 프린세스호의 3박 4일 제주 후쿠오카 크루즈 일정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루오션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 승객으로 승선할 예정입니다. 김만석, 67세, 직업 은퇴자. 거울 앞에서 신분증을 바라보며 서준은 자신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마음에 새깁니다. 가명으로 예약한 승선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 승객 하나의 정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방 안으로 들어선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해군 시절부터 늘 해오던 방식이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해군 시절 그는 종종 사복을 입고 수병들의 생활관에 불시 점검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조사팀을 꾸려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우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조사팀이 가면 직원들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진짜 모습을 보려면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하는 거야. 서준은 침대 위에 놓인 옷들을 차례로 입어봅니다. 그의 반듯한 체격에 맞춰진 고급 슈트 대신 조금은 헐렁하고 구김이 많은 옷들이 그의 몸을 감쌉니다.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기업인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난 이미 예약금도 냈다. 블루오션의 환불 규정은 출항 일주일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잊었나? 서준의 말에 현우는 작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시지 그러셨어요. 일반 객실이면 충분해. 오히려 더 좋아.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객실에서 직접 경험해봐야지. 서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금장 시계를 풀어 서랍 안에 넣습니다. 대신 오래된 스테인리스 시계를 찾아
손목에 채웁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신중함이 묻어납니다. 이봐, 우리 아들. 걱정 말게. 난 35년 동안 바다를 집처럼 살아온 사람이야. 3박 4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아버지의 말씀에 현우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서준의 눈빛에서 그는 해군 제독 시절의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언제나 부하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고 그것이 바로 모든 승조원들의 신뢰를 얻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현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만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나? 서준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의도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평소의 장중한 걸음걸이 대신 조금은 느릿한 발걸음을 연습해 봅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위험도 권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평소처럼 회사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 대신 일반 택시를 잡아타고 부산항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의 특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부산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의 우아한 실루엣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한 노인도 있습니다. 바로 김서준 회장입니다. 다음 분 승선 수속 시작하겠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앞서 수속을 밟던 외국인 가족에게 직원이 보여준 친절한 미소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준이 준비해간 가짜 신분증을 내밀자 직원은 대충 확인하고는 서류 작성을 재촉합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옆에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뒤에 손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서준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봅니다. 그러자 직원의 얼굴에 짜증이 서립니다. 어르신,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꼼꼼히 보세요. 죄송하지만 계약서는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준의 말에 직원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옆자리 동료에게 눈짓하며 작게 속삭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잠시 후 서준은 승선 브리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급하게 밀치고 지나갑니다. 휘청거리는 서준의 어깨를 붙잡아준 것은 옆에 있던 외국인 노부부였습니다. Are you alright? Yes. Thank you very much. 영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자 노부부는 반갑게 웃으며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토마스와 마리아, 독일에서 온 부부입니다. 그들 역시 프린세스호의 첫 승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크루즈 여행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상이 그리 좋지만은 않네요. 토마스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승선장에서부터 이미 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프린세스호의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서준의 눈에는 그 화려함 이면의 불협화음이 보입니다.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평범한 차림의 승객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객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한 가족과 마주칩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2명의 승무원이 지나가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하는 동안 가족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합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있다고 해서 이 크루즈를 선택했는데 막상 와보니 시설만 있을 뿐이지 정작 도움을 받기는 어렵네요. 그들과 헤어진 후 서준은 자신의 객실을 찾아갑니다. 11층 일반 객실, 창문은 있지만 발코니가 없는 방입니다. 문을 열자 좁지만 깔끔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방 안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준은 객실 전화기로 프론트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3번을 걸어서야 겨우 응답을 받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은 다들 승선 업무로 바빠서요. 나중에 기술팀에게 전달해 두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이 꿈꾸었던 블루오션의 서비스일까요? 서준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직 크루즈는 출항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토록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프린세스호가 부산항을 출발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서준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오늘 저녁은 선상 공연과 함께하는 환영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인 다이닝룸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준은 아침에 만났던 독일인 부부와 다시 마주칩니다. 토마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선생, 우리 테이블이 주방 옆 구석으로 배정되었더군요. 다른 테이블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약 없이 온 손님은 자리 선택이 불가능하다나요. 서준은 자신의 테이블 카드를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리 역시 주방 근처였습니다.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마치 보이지 않는 계급처럼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가의 좋은 자리에는 VIP 객실 손님들이, 구석진 곳에는 일반 객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차등 배치하는 것이 블루오션의 정책입니까? 서준이 웨이터에게 물어보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고객님의 객실 등급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규정상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한 노부부가 음식을 기다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주문한 지 40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코스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VIP 구역의 테이블들은 이미 메인 디쉬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테이블로 오시죠.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모시고 온 중년 남성이 노부부에게 권합니다.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가족입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아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참을 기다렸는데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토마스 부부와 함께 그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깁니다.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제지하려 했지만 승객들끼리의 자발적인 자리 교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프린세스호를 극찬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스럽네요.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둔 가족의 가장인 박민국 씨가 말합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은퇴하신 어머니를 위해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승객들은 2등 시민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테이블의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 승객이 쓰러집니다. VIP 구역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할 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심장 발작 같은데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토마스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서준도 즉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필요합니다. 의무실은 어디입니까? 토마스의 물음에 승무원들은 우물쭈물합니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의무실은 9층 선미 쪽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하세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명이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지휘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침착한 대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는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객실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봅니다. 문득 해군 시절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훈련들이 떠올랐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서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루즈는 후쿠오카 항에 정박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상륙 관광을 떠난 배 안은 한산했습니다. 서준은 일부러 배에 남아 더 자세한 관찰을 하기로 합니다. 식당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주방에서 요리사와 서빙 직원이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준은 귀를 기울입니다. VIP 룸에서 주문한 건 즉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일반실 손님들 주문은 잠깐 미뤄두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벌써 30분째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배인님 지시사항입니다. 불만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시죠. 서준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어제 저녁의 지연 서비스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대우였습니다. 이때 한 젊은 승무원이 주방으로 급하게 들어섭니다. 큰일 났습니다. VIP 고객님께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문인 것 같다고. 주방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채널 원장님, 아드님 일행 아닙니까? 빨리 의무실로 모시고 상황을 본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채널 원장은 국내 최대 병원 체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일행이 블루오션 크루즈를 이용한다는 것은 서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은 전부 폐기하고 새로 준비하세요. VIP 구역 전체 메뉴를 교체합니다. 지배인님, 일반 고객들은요? 일반 고객들은 기존 음식 계속 서빙하세요. 아직 문제 제기한 분들 없잖아요. 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지배인 앞으로 걸어갑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VIP 객실 손님들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량 교체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같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일반 승객들은 그대로 두신다. 지배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봅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내부 문제라. 내부 문제라고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내부 문제입니까? 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모든 승객에게 상황을 알리고 전체 식당 메뉴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식자재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손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서준은 천천히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증을 꺼내 보입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주방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 승무원 비상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지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이미지요? 지금 승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서준의 음성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에서 단련된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물씬 묻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승객들의 신뢰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하면서 무슨 이미지를 논하겠습니까? 그때 주방 입구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와 박민국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토마스가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독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의 결정은 매우 적절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박민국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화로운 서비스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객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던 것입니다. 서준은 모인 승객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신뢰와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프린세스호의 그랜드홀에는 전 승무원 200여 명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서준은 단상 위에 올라 그들을 바라봅니다. 잠시 전까지 평범한 노인 승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으로 밝혀진 상황에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낡은 체크무늬 셔츠의 단추를 풀어벗었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해군 제독 시절 입었던 흰색 셔츠였습니다. 35년간의 군 생활이 몸에 밴 듯한 위험 있는 자세로 그는 승무원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목격한 모든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승선 수속에서의 차별, 식당에서의 등급별 대우, 긴급 상황에서의 부실한 대처, 그리고 식중독 사태에서 드러난 이중적인 태도까지 서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승무원들의 고개가 점점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갑자기 홀 뒤쪽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변장을 하고 승선했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2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블루오션의 첫 번째 크루즈선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직원은 고작 30명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숫자나 등급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모든 승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전과 신뢰야말로 크루즈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해온 한 선장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모든 객실 등급을 없애고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와 일반 라운지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공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서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난 후 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승무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첫날 서준을 무시하듯 대했던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변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윽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무기력함 대신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여정이 아닌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린세스호는 완전히 다른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등급에 따른 모든 차별적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VIP 라운지의 문은 활짝 열렸고 레스토랑의 좌석 배치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승무원들의 태도는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부터 서준은 현우와 함께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식중독 사태 이후 모든 식자재를 새로 공수했고 조리 과정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주방장은 밤새 각 요리의 품질 관리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VIP 메뉴와 일반 메뉴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동일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 휠체어를 탄 노인 승객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즉시 2명의 승무원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승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음식의 맛도 서비스의 질도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오후에는 선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VIP 고객만을 위한 행사였지만 이제는 모든 승객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부부는 독일 전통춤을, 한국의 어르신들은 흥겨운 트로트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준은 35년간의 해군 경험을 살려 직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심폐소생술부터 화재 대응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현우도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의 리더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프린세스호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라운지에서는 각국의 승객들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고 갑판에서는 승무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승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준은 선교에 올라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부자의 눈빛에는 이해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승무원이 급한 발걸음으로 선교에 올라왔습니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감사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틀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서비스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첫날 차별을 겪었던 승객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꿈꿔왔던 진정한 크루즈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으며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나누는 공간. 그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에는 더 이상 1등 승객도 2등 승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한 손님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부심 넘치는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준이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프린세스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선체는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번에도 평범한 승객의 모습으로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 승객일 뿐이었지만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모든 승객과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는 젊은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로비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국인 승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승무원들은 기초적인 외국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좌석은 이제 선착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창가 자리든 안쪽 자리든 승객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앉아 식사를 즐겼습니다. 주방에서는 모든 요리가 최고의 품질로 제공되었고 서빙 시간도 공평했습니다. 한 달 전 함께 식사했던 독일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친구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토마스는 지난번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던 박민국 씨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현우는 이제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효율과 수익만을 쫓던 그의 시각도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이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린세스호의 평판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리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약률은 100%를 기록했고 대기자 명단도 길어졌습니다. 서준은 갑판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해군 생활과 20년의 기업 경영이 만들어낸 결실을 보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안심하고 현우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토마스 부부의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서준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지위도 모두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여행자일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메인 홀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각국의 승객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진정한 크루즈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프린세스호는 조용히 바다를 가르며 항해했습니다.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선 서준의 귓가에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프린세스호는 단순한 유람선이 아닌 모든 이에게 평등한 꿈과 행복을 선사하는 진정한 바다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